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가 자신이 친 공에 맞아 코뼈가 부러져 응급 이송됐는데도 일행들과 남은 경기를 치른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50대 남성에게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타구 사고가 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50대 남성 A씨의 공이 해저드에 빠지자 30대 여성 경기보조원이 A씨에게 해저드 구제구역으로 이동해 공을 쳐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말을 듣고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쳐 30m 앞 경기보조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경기보조원은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미간에는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당시 A씨를 포함한 일행 4명은 경기보조원이 피투성이로 응급 이송되는 걸 보고도 남은 경기를 모두 치렀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1년 만인 지난 3월 A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최소한 피해자에게 두 번째 공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친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 경기보조원은 재판부의 선처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1년 동안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연락이 없다가 재판이 열리는 그날 판사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검찰은 판결문과 피해자 탄원서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 수돗물 유충 사고 일주일째인 어제도 석동정수장에서는 깔따구 유충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홍남표 창원시장은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창원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고에 항의하는 진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청을 찾았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홍남표 창원시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 그런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수도법에 따라 일반 수도 사업자인 시장 군수는 지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종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홍남표 시장이 수돗물 유충 사고를 보고받은 것은 최초 유충 발견 뒤 28시간이 지난 시점. 홍 시장은 35시간이 지난 8일 밤 9시에야 석동 정수장을 찾아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충 발견 36시간 뒤 열린 창원시의 첫 심야 브리핑에도 닷새 만에 마련한 창원시의 공식 언론 브리핑에도 홍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장 유충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는 것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취임 이후 대관 세찰, 즉 크게 보고 세밀하게 관찰하라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재준 경기도 수원시장은 지역 정수장의 유충 발견에 대해 개인 SNS를 통해서까지 시민들에게 주의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수돗물 공급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응에서 홍남표 창원시장과 차이가 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가부터 먼저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 군수님께서 각종 관심을 가지고 유충 사고 일주일째인 어제도 창원 석동정수장에선 가장 많은 157마리의 유충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과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광역시도가 유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개발과 인재 양성 전략을 짤 적긴데도 경남은 전통 제조업 기반에 묶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반도체 산업과 인력 양성 기반이 부족한 광주시와 전라남도 두 지역이 힘을 합쳐 1,0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300만 평도 조성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할 듯 싶고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국 시도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핵심은 제조 공장 유치와 인력 양성입니다. 광주 전남 말고도 강원도는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경상북도와 대전시는 각각 반도체 기지 조성을, 대구와 울산은 인재 양성 계획입니다. 반도체 공장과 산업 기반이 있는 대전과 충남, 충북, 경기도까지 산업 확장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비수도권 시도들이 반도체 산업과 반도체 인력 육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상남도와 경남의 시군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은 기계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 다른 시도에 견줄 만한 반도체 산업 계획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경남은 항공우주, 전기 수소 자동차, 가전산업의 기지로 전력 반도체 등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적합한 데다 한국전기연구원과 재료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의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부품 쪽이라든지 부품에서 좀 확장되면 부품을 활용한 모듈 형태라든지 뭐 이런 거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남 지역 대학들은 울산을 포함한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공유대학을 통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언제 비가 내렸나는 듯 하늘이 맑게 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내륙 지역에는 가시거리 5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들이온 곳이 있는데요. 오늘 조금 서둘러 나오셔서 안전운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자 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경남 지역 이틀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을 기록하며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격렬한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도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5에서 20mm, 내일은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지역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기온은 22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밀양이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은 거창이 19도, 합천과 함양, 산청이 2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서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합천과 하동, 사천이 34도로 무척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남해상은 날씨가 좋지 못합니다. 바다 안개나 천둥 번개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해상에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경남 지역 차차 흐려지기 시작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목요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통영시 정량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을 빠져나오지 못한 60대 남성 A씨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A씨가 불길을 피해 안방 욕실로 대피했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의 수온이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적조와 고수온 피해 감시가 강화됐습니다.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사천만과 강진만 등 남해안 일부 해역에 지난 6일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되고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수온이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39개 해역에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이 4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파업을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 띠입기 시위가 열렸습니다. 인간 띠입기에는 대우조선 임직원과 거제 시민 등 3,000명이 참가해 대우조선 정문부터 옥포 매립지 외곽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을 둘러싼 뒤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해 한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자들 사이에 상습 폭행과 성추행이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남해군은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1살 A씨가 최근 4년 동안 함께 방을 쓴 49살 B씨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경남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